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봄이 왔습니다. 예, 여의도 윤중로 벚꽃 뭐 요새 막아놨습니다. 예, 벚꽃 축제도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네, 온라인으로 봐봐야 뭐 유튜브로 예쁘게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찍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가서 한번 좀 찍어서 한번 올려줘요. 제가요? 막아놨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아이고 저 허가 받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일한경제TV가 이제 사실 이제 1년 네. 거의 이제 1년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이제 시간인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SK 20조, SK텔레콤 22조, SK하이닉스 99조, 약 100조, 합쳐서 약 150조의 마술쇼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주총을 통해서 SK그룹의 대변신이 지금 구체적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한경제TV가 얘기하듯이 과연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는 과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계속 그냥 왕따 당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 계좌들이 쉽게 발림을 당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잡아봤습니다. 뭐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죠. 애널리스트들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리포트를 내고 있어서 마침 잘 됐다 싶기도 했고요. 이제 유일한경제TV 이제 일종의 이제 개국 론칭 1주년 기념이지, 기념 특별 기획이고, 그래서 뭐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있거나 어떤 투자자 뭐 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뭐 호불호가 있다든가 그건 아니고, 우리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 그 다음에 500만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950만이라는 그 21세기 동학개미 군단, 삼성전자만 해도 뭐 한 230만이라고 하는 우리 21세기 동학개미 군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작년 말 이제 투자자가 950만이래. 네, 지금 1,000만 넘었겠네요. 네, 넘었죠.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950만 밖에 안 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미성년자 뺐대, 미성년자. 그럼 1,000만 넘겠네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미성년자 계좌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IPO 화산 등등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계좌 포함하면 몇 개나 될까요? 그랬더니 1,400만이라는데. 지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성년 포함하면 한 1,450만이다. 제 주위에 그 애기 갓난애기인데도 네. 이게 어머니가 직접 가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 저한테 막 물어보고 막 가가지고 정신없이 막 하고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그 갓난아이까지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유일한경제TV에서 일단 뭐 이런 어떤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기도 하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만 또 새롭게 던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이제 그 뜻이 있는, 그죠?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인들, 뜻이 있는 뭐 관료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게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어떤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꼭 한번 좀 같이 이 이슈를, 이 주제를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잡고 한번 쭉 계속 가봤으면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방향인지. 자, 약간 구체적인 계기는 그거였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를 20%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네요. 근데 하이닉스가 시총이 100조잖아, 100조? 네. 그러면 SK텔레콤은 시총이 얼마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딱 20조더라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가 20조인데 네, 시총이 20조. 시총이 20조야. 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막 저 SKT도 좀 오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런데 주총을 계기로 해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중간 지주에서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게 연내에 마무리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뉴스와 애널리스트 분석을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3위 기업인 SK가 과연 연내에 어떻게 변할지 이 과정에서 우리 일반 주주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은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쭉 읊어야 될 법조문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 의무. 자, 우리 이제 강 PD가 한번 이거 상식이잖아 이거. 네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퇴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일한경제TV나 수천만 이 21세기 종합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그러죠?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네.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바뀌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는 나중에 한번 쭉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유일한경제TV는 얼마나 자주 또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할 때마다 382조의 3 에다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꼭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SK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만 해도 그 기업이 뭐라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하고 주주환을 어떻게 하고 네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주주들이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지난번 우리가 이제 SK 디스커버리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SK 디스커버리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하면서 그러니까 SK 그룹의 한 축이 그러니까 한 관계사인 한 축인 그 회사만 보더라도 십수년 동안 수십 건의 자본 거래를 하는 거야. 그 사업 보고서나 막 그 상장 보고서 막 이런 거를 쭉 보면 그런 거를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다 따져가면서 내 이해관계에 부합하냐 배치되냐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모르잖아. 그럼 그런 일반 주주들은 누가 보호해 줘야 돼? 법이 보호해. 법이 해줘야 되고 또 뭐 관료들이 해줘야 되고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고 뭐 공무원들이 해줘야 하잖아. 근데 해줘? 안 해요. 검찰이 해줘야 되고 금감원이 해줘야 되고 해줘야 하잖아요. 판사님이 해줘야 되고 해줘야 하잖아. 검사님이 해줘야 되고 해줘 안 해줘? 잘 안 해주지. 심지어 법에서도 안 해주는데 그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왜? 그런 복잡 다단한 거래에 있어서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 멤버니 이사가 아니고서는 일반 주주들을 보호할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보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300만 국민연금 가입자, 500만 퇴직연금 가입자, 1,400만 21세기 동학개미군이 그냥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할 거냐 이런 얘기지.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자,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SK가 이제 주총을 이제 지금 주주회사죠. 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아까 그 비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힘이 쫙 빨리네. 힘이 축 떨어져요. 자, 힘을 빼고 하겠습니다. 네. SK 주총 때 나온 그 CEO 발언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충격 속에서 SK 바이오med 성공적 상장, ESR 지분 블록 딜 등 투자 성과 실현을 통해서 투자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올해는 첨단 소재, 이렇게 짧게 해도 좀 잘 나오려나? 네네네, 잘 나옵니다. 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등 4제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원년으로 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전문 투자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SK는 이제 영어로 된 회사 이름도 변경을 했고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혁신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K 주총에서, 지주회사 주총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SK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텔레콤 주총에서 나온 얘기 보겠습니다. 박종호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반드시 지배구조 개편을 실행하겠다. 뭐 직접 밝혔어요. 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내에 지배구조 변화가 가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PD가 네. 우리 NH투자증권 네. 그 보고서를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이 검은 블록 친 얘기. 네네네네. 네. NH투자증권은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34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의 매수를 유지했다. 26일 NH투자증권은 SK텔레콤의 인적 분할할 경우 기업 합산 가치는 27조 3천억 원, 현재 시가총액 20조 5천여 원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33.17%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텔레콤의 통신 사업에 관한 가치 13조 7천억 원과 SK텔레콤 홀딩스의 가치 13조 6천억 원에 각각 반영되면서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네,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고. 인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인적 분할 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연내 분할과 재상장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통신서비스 산업이라는 이유로 PER 10배에 갇혀 인정받지 못했던 자회사들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의 성장성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이벤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최근 강해지고 있는 ESG와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를 감안하면 인적 분할은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이 주가에 긍정적이래. 근데 우리가 그간에 수십 차례 인적 분할을 분석해 보니까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는 유통시장의 가격이에요. 일반 주주들이 사고 파는 가격. 근데 인적 분할한 다음에 일반 주주들이 사고 파는 가격이 올라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어요? 아니죠. 그 정반대로 광고를 우리가 수십 건을 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애널리스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업을 위해서 쓰고 있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안 쓰면 혼납니다. 그렇죠.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보고서도 우리 강상무 PD가 자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냐면요. 그 메리츠증권의 정지수 연구원이라는 분인데 네네네. 이 코멘트를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네, 일각에서 주장하는 SK를 롱. 네네네. 네. 일반에서 주장하는 SK를 롱, SK텔레콤을 숏하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이는 SK텔레콤의 분할과 향후 SK텔레콤 지주회사의 SK의 합병의 일련의 과정으로 치부하며 범하는 오류로 엄연히 독립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오너를 위해 SK 주가는 오르고 SK텔레콤 주가는 하락해야 한다는 당위적 접근에 기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 마지막 과정의 합병보단 당장의 SK텔레콤 분할 가능성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네.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연내에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그 다음에 그 인적 분할된 그 투자회사, 그죠? SKT의 투자회사와 지주회사인 SK와의 합병, 이런 것들이 마무리될 거다. 거기까지 마무리될 거다는 얘기가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지금 거의 뭐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방금 강 PD가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할 과정에서, 합병 과정에서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냐, 뭐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시나리오 네, 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뭐 SK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지배주주가 많이 두고 있는 SK가 제값을 받을 거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SK를 롱 해야 되고, SK텔레콤은 주가가 낮아져야 나중에 이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지배주주 지분이 많은 SK가 SK의 그 지배주주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SK를 롱하고 SKT를 뭐 숏하라,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많다는데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왜냐면은 SKT 인적 분할하고 나중에 SK 투자회사와 SK 그 지주회사의 합병이 뭐 독립된 얘기래. 이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지막 과정인 합병보다는 당장의 SKT 분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지금 자 SKT 분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일단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배구조 개편의 원론적 목적이 기업가치 재평가인 만큼 오너에게만 유리한 개편안 제시 또는 주가 흐름은 소액주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기업 분할 과정에서 MNO를 무선통신을 포함한 미디어, 커머스, 보안 등이 모두 사업회사로 편입돼 분사될 경우 향후 지주회사 공개 매수 과정에서 SK의 SK텔레콤 홀딩스의 지배력이 상승하며 오히려 오너에게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 SK텔레콤 주가 상승이 오너에게 꼭 불리할 것만도 아니라고 말했다. 네, 뭐 다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네, 분할하고 합병하면 다 좋다는 얘기예요. 아,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랑 강상구 PD가 지난 1년간 숱한 사례를 통해서 인적 분할과 그 많은 계열사 간 합병을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계좌가 보호받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을 고쳐야 된다, 뭐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사회 또 이사회 멤버의 이사들이 모든 분할과 합병을 다 주도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도하는 또는 이사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의 계좌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일반주주들의 계좌가 보호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적이다 이런. 역으로 이사들로 하여금 그 충실의 의무에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일해라, 성실히 일해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주들은 마음 놓고 2달 쭉 뽑고 잘 수 있는 거죠. 이사들은 그런 주주 전체를 재산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SK텔레콤은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꾸준히 준비 작업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SK는 2019년 하반기에 9,059억 원 규모로 352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5천억 원의 규모로 761만 주의 자사주 취득을 의결했으며 올해 3월까지 210만 주가량을 매입했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향후 지배구조 변화는 중간 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 SK텔레콤을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나머지 부분은 SKT홀딩스로 인적 분할하는 동시에 SKT홀딩스에서 통신사업 등을 물적 분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인적 분할뿐만 아니라 물적 분할을 동시에 또 한다는데. 그러면 그 큰 기업이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할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일반 주주들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이 뭐야 그러면? 이거를 주도하는 이사회가 일반 주주들의 계좌를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겠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늘 아차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이증권 이제 리포트라든가 여기 애널리스트 커멘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SK텔레콤은 수년간에 걸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 이 자사주를 통해서 가끔 공시가 나기도 해요. 뭐 임직원 뭐 상여금 그래서 뭐 몇만 주 뭐 처분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하려고 자사주를 산 게 아니고 분할하려고 인적 분할하려고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 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를 확 뜯어 고치려고 누구 돈으로? 회사 돈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강상훈 PD가 지난 주총 때 그 SKT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편이 연내에 마무리될 거다. SK그룹의 SKT와 SK 간에 이런 것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이다. 왜? 공정거래법이 내년부터 또 바뀌어서 시행돼요. 그래서 올해 안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지주회사는 상장 계열사를 30% 이상 끌어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너 일가들은 또 공정위 규제에 따라서 또 어떤 관계사들, 계열사들 지분을 또 20% 아래로 낮춰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연내 올해 지나면은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그 인적 분할하고 나서 그 공개 매수 있잖아요. 공개 매수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회사가 공개 매수 하면서 그 자회사 지분을 이렇게 수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물 출자하면서. 이때 이제 그 지배주주들이 그 수합하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이게 세금을 이제 뭐랄까 납세를 연장해주는 이런 특혜가 있는 거야. 내년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연내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SK그룹의 어떤 인적 분할과 합병 여기에는 어떤 법들이 다 이제 적용돼요? 상법, 당연히 그렇죠. 자본시장법, 뭐 공개 매수든 합병 가격이든 뭘로 다 시가로 산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방금 얘기했잖아요. 공정거래법, 세법, 뭐 제주사법, 이 경제 기업에 관한, 기업 활동에 관한, 투자에 관한 모든 법이 다 여기 적용돼 있어요.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 주주들이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걸 일반 주주들이 그럼 어떻게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는 말이야 이걸. 그 간접 투자를 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미국처럼 이사들이 마땅히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비이보. 이걸 누가 해줘야 된다? 이사회가 해야 된다. 이사회가.